안녕하세요. 이번에 푸른수학원에서 이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카이스트를 합격하게 된 이윤재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다가 2학년 때 들어서 이제 제가 선택한 진로가 이제 항공우주 쪽인데, 이제 항공우주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 저는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고 좀 높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찾아보니까 서울대하고 카이스트가 이제 항공우주과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랑 서울대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카이스트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가 전형이 이제 총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창의 도전 전형이 수능 전에 결과가 빨리 나오고, 이제 일반 전형은 수능 후에 나오는 전형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창의 도전 전형이란 것과 일반 전형을 쓰게 됐는데, 창의 도전 전형은 한번 약간 질러보자라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붙게 돼가지고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합격 당시에 막 엄청 기쁘거나 막 그러진 않고 그냥 와, 이게 합격하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해주면서 잘 됐다고 이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네, 제가 합격한 전형은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안 보고 뽑는 전형이라 이제 학생 내신하고 이제 생기부가 되게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형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진 않았지만, 일단 생기부가 되게 잘 짜여져 있으면은 어떤 전형이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기부에 집중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기부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생기부보단 내신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기부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다음 학년부터는 IC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는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음 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다다음 학년 친구들은 되게 생기부를 신경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일단 선생님의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교재에서 이제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또 부교재 같은 거 있으면 꼼꼼하게 다 풀고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신에서. 일단 막 제가 이제 학교에서 1학년 멘토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생기부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뭐 생명과학, 뭐 항공우주, 컴퓨터 뭐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막 내가 진로를 못 정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거를 이제 좀 두루두루 이제 너무 깊이 있게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가지고 그쪽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해주면 좋은 생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 관련된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주제 추천도 해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보고서 작성하고 드리면은 뭐 수정도 해주시고, 아니면은 보고서 초안도 이제 짜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열심히 작성을 했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독서를 애초에 저희 학교에서는 그 독서 관련 생평가나 독서 관련으로 애초에 그 활동이 많아가지고 독서부를 따로 관리하진 않았고요. 저는 일단 다른 이런 국어나 이런 데서 과학에서도 이런 수학에서도 이런 독서 관련된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유명한 책들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법이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연구를 발전해 나갔고 그런 게 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연구법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되게 창의적인 발상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다 보니까 과학사도 이제 못지않게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정시도 이제 수시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기서 엄청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수학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수학은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가지고 막 따로 공부 기법 같은 거 없고 그냥 전에 기출문제나 그런 어려운 것만 열심히 풀고 한 두세 번 정독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막 6월, 9월 모의평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맞췄더라도 한 번씩 풀이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는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잘못된 생각이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틀렸지 이런 걸 되게 한 번씩 돌아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한 번씩 체크해두고 이제 따로 노트 같은 거에 써서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예 수행평가를 이런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 체크해서 검사받는 수행을 하기도 했고 이게 자기가 생각할지는 좀 영향이 적을지는 몰라도 이게 은근 조금씩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막 이거를 다른 순위를 제쳐두고 무조건 이걸 해라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이라도 활용해가지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일단 고2까지는 단어를 되게 열심히 외웠고요. 고3부터는 그냥 이제 월간지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수능 특강 영어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하루에 4문제, 5문제씩 이제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 풀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탐구 과목이 이제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수능 특강 다 정독하고 수능 완성 정독하고 이제 후반에는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시간 관리하는 그런 연습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늘 푸른 수학원의 장점은 선생님이 매우 좋으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많이 고등학교 오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치동 학원으로 옮기고 막 유명 인간공사 이런 사람들을 옮기고 그러는데 늘 푸른 수학원에 나와서 이제 끝까지 공부한 이유가 그냥 이런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서로 도움이 되고 이런 학구열 약간 이런 게 이게 되게 저한테는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늘 푸른 수학원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 같고 항상 저희랑 소통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항상 이제 완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저희끼리 오히려 그걸 같이 찾아주면서 그것에서도 이제 또 자기도 그런 데서 실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또 발견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늘 푸른 수학원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반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수업했던 반에서는 친구들도 되게 공부도 잘하고 같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려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푸른 수학원에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됐다고 느낀 점은 이제 아마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풀었는데 늘 푸른 수학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려운 29번, 30번 막 이런 번호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선생님의 풀이 과정, 다른 친구들의 풀이 과정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풀이 과정 말고도 다른 이런 풀이 과정이 있네 이런 거를 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수학적 사고력 같은 거를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되게 입시에 되게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말은 딱히 없는 것 같고 항상 저희한테 잘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를 담당해주셨던 조현우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항상 저희한테 잘해주셔가지고 또 기억에 남는다는 게 막 뭐 평균치가 있다면은 그 중에 갑자기 툭 튀는 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기억에 남는데 항상 이제 평균치가 되게 높게 잘해주셔가지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입시 기간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그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아마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잘 쌓아놓은 내신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내신이 좀 좋으니까 내가 조금 망해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편하게 공부를 하고 오히려 더 편하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이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이제 되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 같지만 솔직히 내신의 영역은 솔직히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물론 성적이 나오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진짜 똑똑한 애들은 아 이건 진짜 내가 열심히 해도 못 넘을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말했던 아마 생기부 관련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5등급제로 이제 변환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좀 더 떨어지니까 이런 생기부가 이제 훨씬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생기부가 엄청 중요해질 거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생기부를 신경 안 쓰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내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는 내신이 막 3점대인데도 생기부로 그 3점대 그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기부도 하나의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너무 놓지 말고 좀 자신이 시간 들여가지고 뭐 자신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부탁드리면서 생기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화이팅!